네, 안녕하세요. 유통관리사 2급 챕터 3 유통정보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코드, QR코드, 그리고 포스트 시스템, EDI, QR 시스템, QR코드와 QR 시스템은 다릅니다. 유통정보화 기반 기술인 RFID, 비콘, IoT 등 세부적인 기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바코드가 정말 많은 상품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먼저 바코드 의미가 국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국가 식별 코드라고 하고 제조업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 그 제조업자의 코드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상품 번호가 있을 겁니다. 상품 품목의 코드, 그리고 판독 오류 방지를 위한 체크 디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제조, 상품, 체크 디지트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고요. 바코드는 판독기를 띡 하고 하는 찍는 그런 판독기를 통해서 바코드를 읽기 위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알려주기 위한 일정 공간의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가 빡빡하게 있으면 찍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그런 상품에 대한 재고 관리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코드를 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스토어 마킹, 두 번째는 소스 마킹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보시면요. 인스토어 마킹은 소매상 각각의 우리가 고객들이 접할 수 있는 그 가게에서 바로바로 만드는 바코드고요. 소스 마킹은 이 상품을 만든 그 회사에서 제조업체에서 만드는 바코드 마킹입니다. 그래서 인스토어 마킹은요.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에 바로 가게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로컬 푸드 마켓에서도 쉽게 우리가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품 포장, 진열 단계 여기서도 마킹하고 생산 및 제품 포장 단계에서 소매업체 상들이 직접 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소매상들이 자신의 코드를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조절해서 부착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인스토어 마킹의 예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 나올 때 이런 예시 사례들을 생각하시면서 인스토어, 소스 구분하시면 됩니다. 소스 마킹은요, 생산 시점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이 생산 시점에 물건을 만들 때 아예 공장에서 새겨져서 바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업체 간에 표준화가 돼 있고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공통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바코드와 국제 표준, 세부적인 설명을 봐볼까요? 기존 상품과 중량 또는 규격이 다른 경우는 새로운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요. 바코드 스캐너는 적색, 그러니까 빨간색 계통 색상을 모두 백색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보통 백색 바탕에 적색, 빨간색 바코드인 경우에는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자, 해당 박스에 특정 상품 입수 개수가 다르다면 역시나 새로운 표준 물류 식별 코드를 부여해야 되고요. 바코드의 높이를 표준 구역보다도 축소할 경우에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S1 데이터바는 정상 크기의 바코드를 인쇄할 만한 공간이 없는 소형 상품,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 부착할 목적으로 개발한 축소형 바코드입니다. GS1 데이터바. 자, 그리고 ITF, 이거는 기업 간의 거래인 단위 물류 단위인 이런 주로 골판지 박스에 사용되는 국제 표준 물류 바코드예요. ITF. 자, 그리고 EAN 코드는요, 13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표준형인 ENA 13. 그리고 8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단축형이 ENA 8, 13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EAN 13의 13개 문자 중 바코드로 표현되는 것은 12개. 그리고 맨 좌측의 문자는 수치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ENA 8 단축형 바코드는 단축형 상품 식별 코드, 이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바코드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점점 기출문제가 출제되면서 바코드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수준으로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업별 표준화가 반영된 바코드도 있어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의 포장 단위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의약품 일련 번호제도 따라해 볼까요? 의약품 일련 번호제도. 그래서 의약품의 바코드 내에 있는 상품 코드, 이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서 부여하는 상품 식별 번호입니다. 그래서 UDI 동그라미 별표. UDI란 의료기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체계로 우리나라에는 1919년 7월부터 적용되어서 현재 모든 등급의 의료기기에 UDI가 적용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GS1 데이터바 상품 식별만 기능을 갖는 기존 바코드와 달리 상품 식별 코드의 그런 유통기한,
이력 코드, 중량, 다양한 부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바코드를 GS1 데이터바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QR코드 한번 가볼까요? 아마 QR코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QR코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무늬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로 만든 흑백의 격자 무늬 그리고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리스 형식의 2차원 커드.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언제 만들었냐면 일본에서 대형 자동차 부품인 그런 덴소의 하라마 사이로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덴소 웨이브의 등록 상표인 킥 리스폰스에 의해서 유래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이던 바코드의 용량의 제한을 극복하고 그 형식을 내용 확장해서 2차원적인 패턴으로 종과 횡의 정보를 가져와서 숫자 외에 문자 데이터로 우리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재로 와볼게요. QR코드. 그래서 QR코드는 일본의 덴소웨이브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읽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한 보급 기술이다. 360도 어느 방향에서나 빠르게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고요. 기존 바코드 기술과 비교할 때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고밀도, 별표, 고밀도의 정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부 찢어지거나 젖었을 때 오류를 복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분이 손상되어도 바코드에 비해서 인식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QR코드는요, 숫자, 영자, 한자, 한글, 기호, 바이너리, 제어코드 등 모든 데이터를 X, Y축, 횡축, 종축 이런 걸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 수백 배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QR코드의 종류 크게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고정형 QR, 두 번째는 병동형 QR입니다. 자, 우리가 공급자, 그러니까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가요, QR코드를 생성해서 출력하면 소비자가 그걸 스캔해서 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바코드를 봤을 때, 바코드를 생각했을 때 어떤 바코드랑 유사해요? 우리가 바코드를 했을 때 인스토어 마킹이 아니라 소스 마킹, 생산 시점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시는 QR코드는 고정형은 공급자, 생산자가 만드는 QR코드를 고정형 QR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변동형은요, 소비자가 결제한대요. 이거 좀 특이하죠? 우리가 가끔씩 스스로 QR코드를 만들어서 인증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변동형 Q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봤고, 이번에는 세부적인 포스 시스템. 자, 포스 시스템이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 보시냐면은 우리가 편의점 아니면 마트 가가지고 우리가 물품에 대한 QR코드나 바코드를 뒤에서 찍는 그런 시스템을 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포인트 오브 세일 시스템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많이 보는 시스템이 왜 유통에서 중요한지 세부적으로 보고 갈게요. 자, 포스 도입과 유통 네트워크화. 자, 우리가 포스를요, 기계를 이용하면 사전에 가격에 표시된 상품의 종류, 가격 등을 기호로 표시해두고 이 리더기를 통해서 그것을 읽어가지고 상품 정보를 집계하고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품을 판매한 시점에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띡 하고 찍으면 얼마나 팔렸나, 어떤 상품이 팔렸나 등의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동의를 했을 경우 이런 구매 실적이나 구매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업무 처리 속도가 증진되고 오타, 오류 방지, 점포의 사무 단순화 등의 단순 이익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수요를 예측하여 해당하는 양을 주문하고자 할 때는 수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는 왜곡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될 시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는 정보 기술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가보시면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 그런 점주님께서 띡 하고 찍는 그 전체 시스템이 포스 시스템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포스 시스템의 구성 기기들을 한번 볼까요? 자, 스캐너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리더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품에 인쇄된 바코드 아니면 QR코드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장치인 거죠. 자, 그리고 스토어 컨트롤러, 가게를 컨트롤한다라는 말이죠. 판매, 재고, 남아있는 물품이 재고예요. 구매 파일 등을 갱신하고 기록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포스 단말기, 우리가 전체적인 그 단말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계를 같은 걸로 금전,
돈을 등록하고 출납, 돈을 빼고 영수증 발행, 신용카드 판독 이런 기능을 수행하겠죠. 자, 그리고 스토어 컨트롤러 여기 한 번 더 넣어주시면 각각의 모든 데이터가 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포가 체인 본부나 제조업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본부의 주 컴퓨터와 송수신에서 각 가게의 물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 한번 보셨고, 이거 효과가 뭐냐? 품목별 재고 수준과 전체 품목의 재고 수준이 감소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래서 재고가 많으면 우리가 보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고 수준을 감소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런 상품 구입에 대한 쇼핑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계산과 영수증 발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별 판매 동향을 파악해서 이 제품 되게 잘 나가는데 하면서 이제 제조사나 그 본사에 물품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 발주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몇 개 이상은 우리 자동으로 주문하게 되는 그런 주문, 재고, 판매 관리를 과학화한 거죠. 또한 경제 상품과의 판매 경향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판매 가격과 판매량의 상관관계, 또 기후가 비가 올 때는 이게 잘 팔린다 등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판매 경향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포스예요. 포인트 오브 셀 시스템. 그래서 바코드 리더기, QR코드 리더기, 이런 리더기로 판별하고 판독한 자료를 포스 터미널 여기 입력하고 이걸 호스트 컴퓨터에 자료를 송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컴퓨터에 자료를 송신하면은 이런 호스트 컴퓨터가 제품 파일을 확인해서 포스 터미널로 재송신함과 동시에 소매 체인 본부에도 송신해서 마지막에 영수증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RFID 한번 볼까요? RFID, 라디오, 프리퀀시,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그래서 전파 및 주파수를 이용해 아이디, 각각의 상품을 식별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일명 뭐라고 부른다? 전자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서 보시냐면은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 있으시죠? 옷가게에서 이런 QR코드, 바코드 새기기 어려운 데는 이렇게 RFID 기술을 이용합니다. 이것의 효과는 검수, 확인 정확도가 향상되고 효과적인 재고 관리도 가능하고 도난, 특히 이런 것들의 상품 손실 비용이 절감되고 반품과 불량품을 추적하고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요, 이 태그라고 하는데, 우리 상품의 각각의 이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태그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인식 방향에 관계없이 이 각각의 상품의 아이디 정보 인식이 가능해야 되고, 특히 이게 좀 중요해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자료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에 이런 RFID 태그가 이제 있는 경우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지나가기만 해도 삐익삐익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자료를 인식할 수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동형 태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능동형 태그다. 요거 한 번 더 열어주세요. RFID는 뒤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EDI. 자, EDI 정말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전자데이터 교환,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DI는요, 표준 전자문서를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전자적 정보 전달 방식이에요. 그래서 웹 EDI는 사용자가 특정 문서의 구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업무 프로그램과 연계가 용이하고 이 웹으로 만든 것들은 우리가 복잡한 이런 인프라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 VAN이라고 하는 것을 경유해서 정보가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이 송수신이 가능하고 B2B 이런 것들 회사 내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행할 때 이용하는 정보 기술이 EDI라고 합니다. EDI 서비스는요,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공공서식으로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 형태로 변환해가지고 통신망으로 교환하는 그런 툴을 EDI라고 합니다. 굉장히 예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EDI를 이용해서 이런 우리가 각각의 기업이 우리 경영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보 활용 방안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채찍 효과 이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수작업이나 서류에 대한 재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많은 비즈니스 문서를 보다 정확하고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서 간의 시간도 단축하고 재료의 재입력, 업무 처리 오류도 감속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손으로 다 기업하는 것보다 각각의 이것을 공동으로 써가지고 이런 기업의 수주나 발주, 수송, 경제 등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래들, 상업 거래들, 통신 표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교환, 문서 프로그램들을 EDI라고 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중에서 이제 EDI 기반 기술을 예시로 보시면 XML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웹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웹페이지를 만드는 이제 만든 언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자, 인터넷 많이 써고 계시죠? 우리가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컴퓨터 간, 네트워크 간 연결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들이 TCP, IP라는 통신 규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통신망이죠. 자, 반대로 인트라넷은요, 조직 내에 각각 회사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사설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조직의 정보와 컴퓨팅 자원을 구성원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개인별 사용 아이디, 암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객이나 협력사에게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인트라넷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인트라넷. 자, 그리고 엑스트라넷은요,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더 했을 때 세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엑스트라넷은 반공개적이다. 말 그대로 기업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공급자, 고객, 우리가 협력 업체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망을 엑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더 정리해 볼게요. 인터넷은 우리가 사용 제한이 없고 공개적이죠. 인트라넷은 비공개적이죠. 특정 구성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접속할 수가 있는 거고 엑스트라넷은 반공개적이죠. 그런 세 가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용어를 좀 알아볼게요. 네트워크 용어, FTP라고 하는 건 이 F가 파일에 대한 약자예요. 대용량의 파일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파일 정보 서비스. 고퍼, 이거는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 텔넷, 원격지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유즈넷은 네트워크 게시판. 이메일은 온라인 전자 메일인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성과를 먹일 수도 있는데 판매, 고객, 서비스, 마케팅 성과 등으로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